75세 박노인님의 혈당 폭주 10년 그리고 기적이 시작된 순간, 선생님, 저 이제 인슐린 맞아야 하는 건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손을 꼭 잡으시던 분, 바로 75세의 박노인님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오르기만 했던 혈당. 아침 공복 혈당은 항상 200 이상, 당화 혈색소는 9.1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먹던 약은 세 종류로 늘었고 운동도 해보셨지만 혈당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계속 폭주하고 있었죠. 그날 박노인님의 진료 기록 마지막 줄엔 딱 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인슐린 권고. 노인님은 깊게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주사 놓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평생 약도 억지로 먹어왔는데 이제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 순간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10년 동안 혈당을 잡지 못했던 죄책감, 병이 몸보다 마음을 먼저 무너뜨리는 현실. 저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 절망의 순간이 기적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뭘 잘못한 건가요? 박노인님은 스스로를 많이 탓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식단 관리를 못해서 그런가? 운동을 더 했어야 했나?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노인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하나의 진실이 있을 뿐입니다. 병원에서는 거의 말하지 않는 진실. 의사가 설명해도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그 의미를 깊게 이해하지 못하는 진실. 바로 활성산소의 폭주, 그리고 이걸 잡아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 저는 박노인님께 아주 조심스럽게 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노인님, 혹시 비타민C를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박노인님은 놀라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거 감기 걸릴 때 먹는 거 아닌가요? 그게 혈당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바로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노인님, 혈당이 폭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저는 차트를 돌려 보여드리며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노인님,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는 건 당연합니다. 문제는 올라간 혈당을 잡아야 하는 우리 몸의 조절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것이에요. 인슐린이 잘 작동하지 않는 이유, 췌장이 지쳐서 힘을 내지 못하는 이유, 그 핵심에는 활성산소가 만든 세포 손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활성산소가 줄어들지 않으면 혈당은 절대 안정되지 않습니다. 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걸 잡아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그게 바로 비타민C입니다. 박노희님의 표정이 변한 순간, 처음엔 믿지 못하는 표정이셨습니다. 아니, 비타민C 한 알이 10년 동안 못 잡은 제 혈당을 멈출 수 있다고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노인님, 잘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날 박노인님은 제 말을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직 살아서 손자들 졸업식은 보고 싶어요. 말씀해 주신 대로 해보겠습니다. 그 결심은 작은 불씨 같았지만 바로 그날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선생님, 혈당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2주 후 다시 오신 박노인님. 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외치셨습니다. 선생님, 공복 혈당이 180에서 130으로 내려갔어요. 점심 후 혈당도 240에서 16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 밤에 다리가 저리고 가슴이 답답하던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노인님, 이제 시작입니다. 몸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이후 3개월 동안 박노인님의 혈당은 서서히 정상 범위로 내려갔고 당화혈색소는 9점, 17점, 46.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슐린은 필요하지 않다는 최종 판정. 그날 박노인님은 제 손을 다시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시 사는 기분입니다. 여러분께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혈당이 수년간 높았어도 약을 먹고 있음에도 당신의 몸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단, 정확한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드릴 비타민C의 메커니즘과 복용법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박노인님이 경험한 변화의 진짜 원리, 병원에서는 왜 거의 알려주지 않는 이유, 그리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타민C 사용법까지 모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왜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을까요? 혈당 폭주에 숨겨진 메커니즘과 비타민C 한 알의 힘, 박노인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병원에서는 이런 걸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도 평생 병원을 다니며 혈당이 높으면
음식 줄이세요, 운동하세요, 약 드세요. 이 세 가지 말만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혈당을 폭주시킨 진짜 원인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을 듣지 못하셨을 거예요. 오늘 저는 그 숨겨진 이유를 의사로서 진심을 담아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혈당이 오르는 이유는 밥을 많이 먹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밥을 많이 먹어서 혈당이 오른다. 단 걸 먹어서 당뇨가 온다. 맞는 말이지만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은 당연히 오릅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문제는 올라간 혈당을 내려야 하는 세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밥 때문이 아니라 세포 기능의 고장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60세, 70세, 80세를 넘어서면 세포들은 젊었을 때처럼 민첩하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활성산소,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라는 녀석 때문입니다. 이 활성산소가 췌장을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잠을 설칠 때, 약을 오래 먹을 때, 나이가 들수록 몸속에서는 활성산소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활성산소가 문제입니다. 췌장을 망가뜨리고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세포를 공격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결국 혈당 조절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이 보셨던 변화들, 손발 저림, 시력 저하, 피곤함, 가슴 두근거림, 이 모든 것의 공통적인 배경에는 활성산소 증가가 있습니다. 그러니 밥을 적게 먹고 단 걸 안 먹어도 혈당이 계속 오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몸이 이미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3.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 제거 능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항산화 효소가 강합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해도 금방 회복하죠. 하지만 60세를 지나면 우리 몸은 예전처럼 스스로 방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혈당이 조금만 올라가도 활성산소가 폭발하고 그게 다시 혈당을 더 올리고 다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박노인님이 겪은 10년의 폭주는 절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고령자분들이 겪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진행 과정입니다. 4. 그럼 병원에서는 왜 활성산소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이 부분은 매우 조심스러우면서도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진실입니다. 병원이 나빠서가 아니라 병원의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혈당 수치, 당화혈색소, 약 처방, 합병증 여부, 이 네 가지가 중심입니다. 하지만 활성산소, 세포 재생, 항산화 시스템처럼 생활 기반의 근본 회복은 진료 시간 안에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진료실에 3분 혹은 5분 동안 설명하기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세요, 음식 좀 줄이세요 같이 가장 빠른 처방만 전달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나이에선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5. 그래서 비타민C 한 알이 중요한 이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나오죠. 비타민C 한 알이 어떻게 혈당 폭주를 멈출 수 있다고요? 비타민C의 역할은 단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 즉 약이 잘 듣도록 만들고 인슐린 반응성을 높이고 췌장을 보호하고 혈관 손상을 줄이고 염증을 낮춰 혈당 조절 시스템 전체가 다시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혈당을 직접 낮추는 약이 아닙니다. 혈당을 낮출 수 있는 몸의 능력을 다시 켜주는 것입니다. 박노인님이 10년 동안 못 잡던 혈당이 2주 만에 움직이기 시작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6. 그런데 왜 한 알이라고 했을까? 왜 1알일까요? 왜 고용량이어야 할까요? 여러분도 하루에 비타민C 100mg 정도는 드셔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활성산소 제거 능력으로 보면 너무나 미약합니다. 특히 고령자라면 활성산소 생성량은 많고 항산화 능력은 약하고 약물 대사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세포 기능을 회복시키려면 일반 복용량의 몇 배가 필요합니다. 즉, 혈당 폭주를 멈추는 데 필요한 건 감기 예방용 비타민C가 아니라 세포 회복용 비타민C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순간 비타민C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7. 왜 병원에서는 고용량 비타민C를 권하지 않을까? 간단합니다. 병원에서는 약 중심 비타민C는 영양 기반 회복 중심 둘의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약은 수치를 낮추는데 아주 뛰어납니다. 하지만 약 하나만으로 세포 기능을 회복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비타민C는 세포를 지키고 복구하는 데 강력하지만 약처럼 즉각적인 수치 변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 시스템에서는 고용량 비타민C가 크게 강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령자에게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약 혈당을 직접 눌러주는 역할,
비타민 C, 몸이 다시 스스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 박노인님의 변화는 바로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일어난 기적입니다. 8. 여러분의 몸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혈당은 절대 운명으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약을 오래 드셔도, 당화혈색소가 높아도, 세포만 회복되면 혈당은 움직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메커니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제 남은 건 비타민C를 어떻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안전하게 사용할지입니다. 다음 3부에서 박노인님께 사용한 방법을 바탕으로 여러분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복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타민C, 어떻게 먹어야 혈당이 진짜로 떨어질까요? 75세, 82세, 67세 세 환자가 보여준 3가지 사용법. 여러분, 비타민C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영양소입니다. 같은 비타민C라도 어떤 분은 2주 만에 혈당이 내려가고 어떤 분은 아무 변화도 못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3가지 비타민C 복용법을 여러분께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75세, 박노인님뿐만 아니라 82세, 김여사님, 67세, 이 선생님께도 적용된 효과가 검증된 방식입니다. 1둔 75세, 박노인님의 방법 기본 3회, 분할법 위장이 약한 분의 최적 방식. 2. 속의 박노인님은 위장이 매우 약했습니다. 과거에 영양제를 드셨다가 속이 뒤집혀 며칠을 고생한 적도 있으셨죠. 그래서 저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가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3회 분할법을 먼저 적용했습니다. 15.1. 작용. 이 방식이 좋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혈중 비타민C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위장 부담은 최소화하며 활성산소 제거 효과는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혈당이 움직입니다. 국경고 빈속에 먹으면 안 됩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은 위점막이 약하기 때문에 속쓰림 메스꺼움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에 한 번 몰아서 먹는 방식은 흡수율이 떨어지고 혈당 조절 효과도 반감됩니다. 슈, 사용법. 이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 복용량 비고, 아침 식사 중 이 영양제 위 보호 포화스, 흡수율 점심 식사 중 이 영양제 혈중 농도 유지, 저녁 식사 중 이 영양제 활성산소 야간 폭증 억제 총, 섭취량, 6영양제. 1. 핵심은 식사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박노인님은 이 방식을 3개월 유지하면서 당화혈색소가 9.1에서 6.2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뚜 82세, 김여사님의 방법, 6회 소량, 지속법 피로염증, 많은 분에게 최적 82세, 김여사님은 관절염, 불면증, 위축성 위염까지 여러 만성 문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혈당도 180, 220 사이에서 몇 년 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았죠. 이런 분들은 활성산소를 천천히 끊임없이 제거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6회 지속법을 권했습니다. 이 소개. 이 방식은 하루 총량은 같지만 흡수율이 더 높고 혈중 농도 유지가 매우 안정적입니다. 비유하자면 큰 파도 한 번 대신 작은 파도를 여러 번 보내는 방식입니다. 1. 작용. 비타민C는 3, 4시간이 지나면 혈중 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령자분들이 혈당을 안정시키려면 끊임없는 보급이 필요합니다. 6회 분할법은 췌장, 혈관, 간세포의 부담을 줄이며 몸이 스스로 안정되는 속도를 높입니다. 경고. 이 방식은 분명 효과적이지만 번거로움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루 6번 챙겨 먹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지속법이 필요한 분들은 대부분 몸 컨디션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수고가 그만큼의 보답을 줍니다. 6. 사용법 시간 복용량 비고 6. 01 영맴지 더하시 무가당 요거트 한 숟가락 공복 5호 9 01 영맴지 아침 식후 13 01 영맴지 점심 식후 16 01 영맴지 더하시 아몬드 2 3개 속 보호 19 01 영림지 저녁 식후 22 01 영림지 플러스 견과류 2, 3개 야간 활성산소 억제 총량 6 0 M G 1 김여사님은 이 방식으로 2주 만에 밤중 저림이 사라지고 6주 뒤에는 공복 혈당이 12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3찜 67세 이 선생님의 방법 상승 적응법 예민한 위장 더하기 설사 경험 있는 분 이 선생님은 다른 분들과 달리 비타민C만 먹으면 설사를 한다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장이 예민하거나 평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 선생님께 적용한 방식은 아주 작은 양으로 시작해
서서히 올리는 상승 적응법입니다. 2. 소개. 이 방식은 속이 약하고 설사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안전한 접근법입니다. 요일두. 작용 몸은 새로운 용량에 적응하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흡수가 되지 못하면 바로 설사로 배출되는데 이건 문제가 아니라 그 용량을 처리할 장 기능이 아직 약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올려야 합니다. 즉, 경고 초반부터 3, 0mg, 6, 0mg을 한 번에 시작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거의 대부분 설사하거나 속이 뒤집히게 됩니다. 또한 일주일 적응 기간 없이 용량을 올리면 장은 금방 피로해집니다. 공사용법 1단계. 하루 3회 각 500님지 총 1 500님지 문제 없으면 다음 단계로. 2단계. 아침 500님지, 점심 500님지, 저녁 1 0mg 총량. 이 0mg 3단계. 또 일주일 아침 1 0mg, 점심 1 0mg, 저녁 1 0mg 총 3 0mg 4단계. 3, 4주 몸이 안정되면 3회 분할법 또는 6회 지속법으로 이동해 총량 4, 0, 6, 0, mg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6주 걸렸지만 결국 하루 6, 0 mg까지 안정적으로 적응하여 혈당과 피로도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비타민C 복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원칙 요약 1. 빈속 금지. 특히 고령자일수록. 2. 천천히 올리기.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기. 3. 비타민 B군, 특히 니아시나마이드 병행하기. 이 세 가지를 지키면 비타민 C는 혈당 관리에서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됩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 비타민 C는 혈당을 직접 떨어뜨리는 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는 몸의 능력을 다시 깨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세포가 회복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75세, 82세, 67세 모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3부에서 말씀드린 복용법은 그 시작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이제 다음 4부에서는 비타민C의 효과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황금 아침 루틴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혈당을 매일 안정 모드로 바꾸는 아침 황금 루틴 5가지, 비타민C 효과를 3배로 높이는 비밀 습관. 여러분, 비타민C를 아무리 잘 드셔도 생활 습관이 받쳐주지 않으면 효과는 절반밖에 나지 않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은 혈당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75세 박노인님, 82세 김여사님, 67세 이선생님 모두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만든 혈당 안정 황금 루틴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일 3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혈당 곡선을 완전히 바꿉니다. 일진, 황금 루틴 1, 아침물, 500ml 혈액, 점도를 낮추고 혈당 급등을 막는 첫 단추. 이후 아침에 일어나면 혈액은 가장 진하고 탁한 상태입니다. 밤새 수분을 잃었기 때문이죠. 혈액이 진하면 혈당이 더 크게 튀고 췌장의 부담이 커지고 심장 뇌혈관 부담이 증가합니다. 70세 이상에서는 이 현상이 2배 강하게 나타납니다. 행동, 아침에 일어나서 50분 안에 물 500ml를 천천히 마시기. 레몬 1조각이나 소금 한 꼬집을 넣어도 좋습니다. 손이나 다리가 저리던 분들이 이 단계만 해도 컨디션이 좋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대효과, 혈당 급등 완화, 혈액순환 개선, 활성산소 제거 속도 증가, 비타민C 흡수율 상승. 비타민C 효과의 30%는 이 물 한 잔에서 시작됩니다. 2, 1, 황금 루틴. 이 새콤한 한 입 먼저 먹기 위장을 깨우고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추는 기술. 이유, 많은 분들이 모르는 진실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 새콤한 맛은 위장의 혈류를 열어 소화 효소를 먼저 깨워줍니다. 위장이 미리 깨어 있어야 탄수화물이 들어올 때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행동 아침 식사 전 다음 중 하나를 한 입 드세요. 사과 식초 1스푼 더하기 물, 레몬 반 조각즙, 요거트 한 숟가락, 견과류 2, 3알. 이건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혈당 방패막을 먼저 세우는 과정입니다. 기대 효과, 혈당 급상승 20, 35% 감소, 소화 불량 개선, 아침 피로 속쓰림 완화, 비타민C 위장 자극 감소. 82세. 김 여사님이 아침부터 속이 편한 건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라고 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3된 황금 루틴. 3. 비타민C는 무조건 식사, 중간에 고령자 위장을 보호하고 흡수를 최대화하는 타이밍. 이유, 비타민C는 산성입니다. 그래서 빈속에 드시면
위점을 약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위점막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이 들어간 상태에서 드셔야 합니다. 또한 식사 중간에 드시면 탄수화물 흡수를 늦추고 혈당 피크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행동. 아침 식사를 드실 때 밥이나 반찬 중간에 비타민C를 한 알 드세요. 물과 함께 꼭 천천히. 식사 초반이나 끝이 아니라 중간이 핵심입니다. 췌장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흡수는 안정적으로 올라갑니다. 기대 효과, 위장 자극 70% 감소, 혈당 상승 속도 완만해짐, 비타민C의 항산화 효과 강화, 체내 유지 시간 증가. 75세 박노인님이 겁 많던 위장 문제 없이 6,0Mg을 안정적으로 드실 수 있었던 비결도 이 방법입니다. 사실 황금 루틴 4단백질 한 수저 먼저 먹기 혈당을 잡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 이후 단백질은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를 효과적으로 늦추는 천연 브레이크입니다. 특히 아침은 전날 밤의 공복 상태 때문에 혈당이 튀기 쉬운데 단백질을 먼저 한 입 먹으면 혈당 상승 곡선이 부드럽게 변합니다. 행동. 다음 중 한 가지를 첫 숟가락으로 드세요. 삶은 달걀 반쪽, 두부 한 조각, 요거트 한 숟가락, 콩 몇 알단 10초면 끝나는 행동이지만 혈당을 잡는 데는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기대 효과. 식후 혈당 피크 25, 40% 감소, 포만감 증가, 과식 방지, 인슐린 분비 속도 안정, 아침 피로 감소, 67세. 이 선생님은 아침만 바꿨는데 오후 졸음이 사라졌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빠른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오후 황금 루틴 오후 10분 미니 산책. 비타민 C 효과를 몸 전체로 퍼뜨리는 마지막 단계. 이후 식후 10분 걷기만으로도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하기 시작해 혈당이 크게 오르는 것을 막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오래 걸을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령자분들은 긴 운동보다 짧고 규칙적인 움직임이 훨씬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행동. 아침 드신 후 바로 집안에서 왕복 20, 30걸음 걷기, 베란다 거실 오가기, 집 앞 5분 5분 산책,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식탁 주변을 도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기대 효과, 식후 혈당 30, 50 감소, 다리 혈류 개선, 뇌 기능 활성화, 아침 피로 개선, 인슐린 저항성 완화. 박노인 님도 바로 20분 습관 하나로 혈당 곡선이 눈에 띄게 안정됐습니다. 아침, 황금, 루틴, 5가지 종합, 정리, 루틴, 핵심 효과물 500ml 혈액점도, 혈당 급등 새콤한 한입 소화 준비, 혈당 완만화 비타민C 식사 중 위 보호, 흡수 증가 단백질 한입, 혈당 브레이크, 10분 걷기 식후 혈당 억제. 이 5가지를 합쳐서 저는 몸을 깨우는 아침 혈당 방패막이라고 부릅니다. 80세, 90세여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효과가 더 뚜렷합니다. 비타민C는 이 루틴과 함께할 때 3배 강한 힘을 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어려운 것도 비싼 것도 아닙니다. 단 1분, 2분의 행동이지만 혈관을 보호하고 혈당 폭주를 막고 하루를 안정 모드로 바꿔줍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아직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장애가 아닙니다. 출발 신호일 뿐입니다. 아침만 바꿔도 혈당은 내려갑니다.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혈당 안정 아침 식단 3가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비타민C도 열심히 먹고 물도 마시는데 아침을 뭘 먹어야 혈당이 더 안정될까요? 사실 정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침 한 끼만 바꿔도 혈당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됩니다. 오늘 소개드릴 3가지 아침 식단은 75세 박노인님, 82세 김여사님, 67세 이 선생님 모두가 직접 따라해보고 효과를 본 식단입니다. 조리 시간이 3, 7분이면 충분하고 치아가 약한 분도 먹기 편하며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설계된 식단입니다. 1. 오트밀죽. 아침 치아 약한 분도 편하게 먹는 부드러운 혈당 식사. 이유. 오트밀은 정제된 탄수화물이 아니라 통곡물이기 때문에 혈당 상승 속도가 매우 천천히 진행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위장 운동력이 떨어져 부드러운 형태의 식사가 소화와 혈당 안정에 가장 좋습니다. 오트밀은 식이섬유 풍부, 장운동 개선, 혈당 피크 완화, 이 3가지 효과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만드는 법. 3, 4분. 1. 냄비에 오트밀 3, 4숟가락 넣기. 2. 물 또는 우유 1컵 붓기. 3. 약불에서 2, 3분 천천히 저어 끓이기. 4. 마지막에 호두 2,
사말 또는 아몬드 가루 조금 올리기. 5. 짠맛 단맛은 넣지 않기 너무 묽게 끓여도 됩니다. 치아가 약한 분께 특히 좋습니다. 곁들이기. 삶은 달걀 반쪽, 김치 두세 조각, 무가당, 요거트 한 숟가락. 기대 효과. 식후 혈당 20, 40 안정, 변비 개선, 속 편안함, 비타민C 흡수율 증가. 82세 김 여사님은 아침부터 속이 편안한 게 몇 년 만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식, 콩, 야채, 부드러운 샐러드 씹기. 어려운 분을 위한 단백질 아침 상이유. 당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식전 단백질 섭취입니다. 단백질이 먼저 들어가면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가 줄어 혈당 급등을 막아줍니다. 그러나 고령자분들은 씹기 어려운 샐러드는 피하시죠.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샐러드는 씹기 쉬운 부드러운 버전입니다. 만드는 법. 번일, 삶은 콩 3, 4숟가락 준비. 강낭콩, 병아리콩, 검은콩, 아무거나 오케이. 2. 오이, 토마토. 삶은 브로콜리 조금 썰기 3. 너무 단단하면 살짝 데쳐서 부드럽게 만들기 4. 요거트 한 숟가락 더하시 레몬즙 한 방울 넣기. 드레싱 대신 속편한 조합 5. 전체를 6번만 가볍게 섞기. 단단한 야채는 꼭 부드럽게 데치기. 견과류는 갈아서 뿌리면 더 쉽습니다. 곁들이기. 통밀빵 한 조각, 반숙 달걀 1개, 따뜻한 보리차. 기대 효과. 오전에 혈당 급등 방지, 포만감 오래 유지, 위장 부담 없음, 항산화 작용 증가. 67세 이 선생님은 아침만 바꿨는데 군것질이 사라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포만감이 오래가니 자연스럽게 간식이 줄어드는 거죠. 30 전통 한식 아침상. 밥이 먹고 싶을 때 지키면 되는 세 가지 법칙. 어르신들 중에는 나는 밥이 없으면 아침을 못 먹겠다 라고 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는 밥을 끊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세 가지 법칙만 지키면 밥을 먹어도 혈당이 안정됩니다. 한식 아침상 구성. 잡곡밥 반 공기, 두부, 조림 또는 생선구이, 일토막 나물일, 이가지 김치 조금, 미역국 또는 된장국. 단순해 보이지만 혈당을 안정시키는 구조입니다. 세 가지 법칙. 1. 밥은 맨 마지막에 먹기. 왜냐하면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먼저 들어가면 밥의 흡수 속도가 절반으로 늦춰집니다. 순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반찬 단백질 국 한 숟가락 밥.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은 덜 오릅니다. 윌. 밥은 반 공기만 드셔도 포만감은 충분합니다. 실제로 75세 박노인님도 반 공기 먹어도 배부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밥 양을 줄이면 혈당은 급격히 안정됩니다. 국물은 많이 먹지 않기. 국물에는 염분, 탄수화물이 녹아있어 혈당과 혈압에 영향을 줍니다. 국물보다는 건더기 중심으로 드시면 영양은 그대로, 부담은 절반입니다. 기대 효과. 밥을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상승, 포만감 길어짐, 혈관 보호, 위장 부담 감소. 밥을 끊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방법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3가지. 아침 식단 효과. 종합 아침 식단. 핵심 효과. 오트밀죽, 혈당 완만, 속 편안함, 치아 약한 분, 추천 콩 샐러드, 단백질 성공급, 포만감 지속, 군것질 감소. 한식 아침상. 밥을 먹고도 혈당 안정, 실천, 난이도 낮음 세. 가지 중 여러분에게 맞는 한 가지만 골라 7일만 유지해보세요. 몸이 놀라울 정도로 달라질 것입니다. 혈당은 절대 한순간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침 한 끼의 변화가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해온 어르신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60, 100세 모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은 나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습관을 탓할 뿐입니다. 마지막 한마디. 오늘이 당신의 혈당이 달라지는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5세 박노인님의 10년 혈당 폭주도, 82세 김여사님의 지독한 피로도, 67세 이 선생님의 예민한 장 문제도 모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도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도 절대 장애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배운 것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몸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비타민C, 한 알이 모든 걸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알이 변화의 스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 한 잔의 물, 새콤한 한 입, 단백질 한 숟가락, 10분의 걷기, 그리고 비타민C. 이 5가지의 작은 선택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바뀌면 여러분의 인생도 바뀝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노년 환자분들의 변화를 보며 한 가지 진실을 배웠습니다.
몸은 나이를 탓하지 않는다. 습관을 탓할 뿐이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당신의 혈당이 달라지는 날, 몸이 다시 회복을 시작하는 날, 미뤄두던 건강이 다시 살아나는 날,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 아니,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혈당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조용히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혈당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 손발 저림으로 고통받는 분들, 병원에서 인슐린을 권고받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한번, 공유 한 번이 그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문장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혈당 관리를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내 몸을 다시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엽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가진 모든 지식을 다 담아 여러분 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또 하나의 선택입니다. 건강한 하루 꼭 함께 해주세요.